수학과 썸을 타는 썸남 썸녀가 생기는 그날까지 수학을 사랑하는 푸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느샌가 3강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맛보기 강좌의 제대로 된 개념 강좌의 두 번째 강좌 시간이죠. 자, 오늘까지 열심히 들어주시면서 우리 고등수학의 첫걸음을 잘 떼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6번과 14번 문제의 교재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너무 급하게 만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와 14번 문제를 앞에 문제를 먼저 풀어놓고 다시 계속 이어서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이 점 5를 중심으로 하는 반원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단은 원계통이 나오면 항상 뭘 하셔야 되냐면 정의에 따라서 도형이라는 건 정의에 따라서 성질과 그 정의를 모두 도형에 표시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문제를 푸는 하나의 비법입니다. 그럼 정의가 뭡니까? 원이라는 녀석은 정의가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이런 녀석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이렇게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이 두 가지만 적은 이유가 있겠죠. 그쵸? 한 정점이라는 녀석의 표현과 일정한 거리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정점은 중심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는 반지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한 정점, 정해져 있는 점이라는 건 분명히 수치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일정한 거리, 즉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다도 일정한 값이다 라고 하면 그건 상수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수치화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즉 원이 나오면, 원계통이 나오면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라 라는 게 바로 정의의 일종이겠죠. 그러면 반원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중심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자, 찍어주시고 원상 위에 있는 점을 연결시킨 녀석이 바로 뭐가 되더라? 반지름이 되겠더라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쓸지 안 쓸지는 몰라요. 하지만 도형에다 모든 것들을 다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가, 그러면 그 다음에 조건이 뭐야? 직사각형 ABCD가 나왔죠. 그럼 우리가 도형의 정의에서 직사각형 내각이 같은 크기의 사각형, 내각이 같은 사각형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직계 표시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평행사변형의 자식이니까 그에 대한 평행이다 라는 표시도 다 해주시고, 대각선의 길이 서로 같다 이런 것들 다 표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자, 어쨌든 그런 녀석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해서 OC 더하기 CD가 XY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 DA 선분 더하기 AB 더하기 BO라는 보라는 선분이 3X 더하기 Y 더하기 5라는 XY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을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갖다가 XY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라 라는 거죠. 그러면 OC 더하기 CD라는 녀석은 OC라는 녀석이 이 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여기에 AD도 있어, BA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 아는데 여기를 갖다 가리킨 거니까 얘랑 길이가 서로 똑같겠죠? 왜냐면 이 선에 대한 대칭일 거니까 내접했다는 얘기. 이해하셨나요? 그럼 요 길이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2P라고 놓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 길이는 분명히 반이 되니까 P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세로의 길이는 여기는 Q라고 써주시면 얘는 바로 OC 더하기 CD라는 녀석은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바로 P 더하기 Q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DA 길이 더하기 AB 더하기 BO라고 했으니까 DA 길이, 이 길이는 얼마나 했죠? 2P라고 그랬죠? 2P라고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AB 길이, 이 길이잖아요. 이 길이는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Q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얘는 바로 또 P가 되겠네. 플러스 P가 되니까 3P가 되겠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앞전에서 배웠던 쉬웠던 문제들 보면 PQ가 XY가 관한 식이 주어졌고 PQ가 XY가 관한 식으로 주어졌을 때, 즉 XY가 관한 다항식으로 주어졌는데 사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 못 구하는 사람 없겠죠? 초등학교 다 나오셨잖아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로 통해서 는 2p 곱하기 q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걸 xy에 대한 식으로 주라는 건 p라는 녀석과 q라는 녀석을 xy에 대한 식으로 x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내라는 pq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앞 강의에서 얘기했어요. 다항식의 연산은 실수처럼 계산이 가능하고 실수 파트를 가장 많이 쓰였던 게 방정식 파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다항식의 연산도 방정식과 연관되는 녀석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미지수를 뭐로 보라는 게 PQ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내가 이 녀석을 갖다가 연립방정식 푸는 거 뭐 웃기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3p 플러스 q라는 녀석이 지금 뭐라고 주었다고 3x 플러스 y 플러스 5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p 플러스 q라는 녀석은 x 더하기 y 더하기 3으로 주어졌을 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시면요. 2p는요. 예를 들면 2x 더하기 2가 돼서 양쪽을 갖다가 2로 이렇게 다 나눠 주시면 그때 p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1이 되겠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p 대신에 x 플러스 1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갖다 이렇게 대입하시면 이렇게 해서 넘겨주십니다. 그럼 xx가 뭐 하겠어? 이렇게 xx가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러므로 q라는 녀석은 뭐가 되더라? y 플러스에 1 넘어가서 2가 되겠더라 해서 pq를 다 구하신 겁니다. 이제 여기다 뭐 하면 돼?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최종적인 답은 2 곱하기 p는 x 플러스 1이 될 거고 q는 y 플러스 2가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왜 우변 정리해 주시면 답이 됩니다. 해볼게요 그냥. 자, xy 플러스 얘가 해서 2x 플러스 y 플러스 2가 되고 거기다가 두 배를 하시면 되니까 이것은 2xy 플러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4가 되겠더라. 최종적인 답은 이게 되겠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어떤 출제자가 지금 노가리를 이렇게 까있고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활용이라고 하죠. 활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식세우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호로 주어져 있는 것들을 그림을 보고 이렇게 식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겠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그냥 써져 있는 것들을 갖다 내가 문자화 시켜서 갖다 집어넣어서 얘가 무엇을 구하는 건지를 보면서 어떤 녀석을 갖다가 내가 미지수로 구하는지를 갖다 판단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항식의 연산이 돼버리더라. 즉 덧셈 뺄셈이 되겠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이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6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14번 문제를 할게요. 그림을 안 넣었어요 선생님이. 진짜 정신이 나가신 겁니다. 자, 14번을 보시면 자, 오른쪽 그림은 다항식. 지금 다항식 뭐냐면 x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를 갖다가 x 마이너스를 나누는 가정이다 라고 했는데 그 가정을 그림으로 안 그려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자, x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 여기는 이렇게 그냥 항상 비어있는 차수는 우리가 저기 빈칸으로 표시해주는 게 좋다 그랬죠. x-1로 나눴는데 그게 x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2라고 주어졌어서 그래서 x3승 마이너스 x제곱 쭉 한 상태에서 bx제곱에 2x제곱 마이너스 2x 즉 한 상태에서 2x 마이너스 c에 2x-2를 갖다 쭉 했더니 이 값이 d다. 그래서 상수 ABC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나눗셈 해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보면 자 일단은 얘 차근차근 하나씩 할게요. 얘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면 여기 빼면 마만 플러스 1이니까 얘는 b는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랑 곱한 게 이 녀석이 될 거니까 2x제곱 하려면 얘도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위의 식 아래 식 빼면 얘는 지워질 거고 여기다 쓸게요. a는 2, b는 2. 마마 하면 플러스 2x 되고 얘가 그대로 내려올 거니까 c는 5가 되겠네요. c는 뭐가 된다고? 5가 되겠더라 라고 써주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또 지워질 거고 마마 플러스 2가 되니까 d는 마3. 제발 그림 넣지 꼭 넣어주삼. 안 넣는 행동 하지 마삼. 이런 거죠. 그쵸? 네, 오동현 선생님 지금 딴짓 하지 마삼.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시면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6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앞전에 1-1주차에서 수정되어 있는 문제 풀고 간다는 거 약속 지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앞전에 했던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복습할 때 개념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교재에 써져 있는 내용도 쭉 정독하시면서 우리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수학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다. 아,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어떤 부분을 그냥 내가 다다다다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수학은 그 원리들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줘야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이해를 한다라는 포인트에 암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표현 안에는 암기도 있고 이해도 있는데 이해와 암기는 사실은 뭐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수학 선생님들이 암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저절로 그 부분이 떠오르게끔 뭔가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하기 전에 기본적인 우리가 덧셈 뺄셈 할 때 암기력이 있어야 계산 속도도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선생님들은 암기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해하셨죠? 충분히 풀어주실 수 있다는. 근데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하는 거는 단순히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아, 그렇다고 영어를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 본격적으로 1-2주차에 곱셈 공식을 배우겠더라. 곱셈 공식을 배우겠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곱셈 공식을 다 배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곱셈 공식.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라는 녀석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다 이렇게 외웠었다고요. 그렇죠? 곱셈 공식은 무엇이 원리냐면 바로 전개를 하는 게 원리입니다. 여기 앞에서 우리가 공식할 때 이렇게 하나씩 뭐 했습니까? 하나씩 뭐 했어요? 이렇게 전개해서 풀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전개를 하는 게 뭐야? 귀찮아서 공식화 하자라는 게 곱셈 공식입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곱셈 공식의 원리는 기본적인 기반은 전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식을 까먹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전개하시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곱셈 공식의 기반적인 원리는 전개고, 제가 여기서 어떤 공식들을 증명하는 과정도 다 전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해하면서 저희 선생님이 증명을 해줄 거라는 얘기.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요, 사실은 항등식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곱셈 공식 배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그 다음에 요 앞전에 나눗셈 공식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우고 있는, 그러니까 방정식을 나가기, 저희가 5주차쯤에 방정식을 나갈 건데 그 4주차에 복소수 나오고요. 복소수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식은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통수학 상은 앞에 항정식, 배고파서 그래요. 항등식,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정식, 그리고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식을 갖다가 대수적인 식, 그걸 대수학이라는 그런 식을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기하학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시험을 보는 것들은 항등식과 방정식을 배우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모든 식, 이런 등식들 얘네들이 뭐라고? 항등식이라고. 이해하셨죠? 어쨌든 그러면 곱셈 공식을 배울 건데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곱셈 공식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고등학교 때 그냥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심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계산이 이제 복잡한 거를 더 다룬다 이 정도.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구구단처럼 암기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구구단처럼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오종윤 선생님 2구 아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개그 감각은 없으시지만 얼굴은 정말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씨가 문제 풀일 때 엄청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거라는 거. 근데 항상 제가 연대 말씀드렸죠? 검은 봉지는 들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 네. 순간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뭐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 심호흡 한번 하고 보세요. 수업하시면 안 됩니까? 자, 들어갑니다. 해야죠. 첫 번째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 배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인데 그때 마이너스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 이거는 증명하지 않을게요. 다들 아실 거라 여겨줄 거예요, 그렇죠? 다들 아시죠? 얘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의 제곱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ab의 플러스 뭐가 되겠더라? b제곱이 되겠더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근데 이제 요거에서 파생된 녀석이 중학교 때도 조금 심한 가정을 만들어 보면 얘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뿐만 아니라 항을 3개까지 늘리는 것까지 배웁니다.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사실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얘도 하나씩 뭐 하는 거야? 전개를 하시면서 하나씩 전개를 해서 이거를 이끌어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옵니다. 앞에 거 각각을 갖다 다 제곱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똑같이 하면 돼. 얘 제곱 쓰고 2ab다. 그러니까 플러스 땐 플러스, 마이너스 땐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을 다 제곱을 하신 걸 여기다 쓰시고 그 다음에 2ab 있겠죠. 플러스 2ab. 그 다음에 2bc 있겠죠. 플러스 2bc. 플러스 2ca. 그러면 뭐가 된다고? 카!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전개한 게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이 가정에서 나는 바로 이렇게 가는 게 곱셈 음식인데 가정의 원리는 얘를 다 전개하면 이 녀석을 정리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b의 3승꼴이 있습니다. 즉 얘는 3번을 곱했다는 얘기인데 얘는 선생님이 증명을 해볼게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위에 있는 배운 걸 활용하려면 a 플러스 b의 제곱부터 먼저 풀어주면 쟤는 곱셈공식 바로 될 거니까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됐겠더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뒤에 a 플러스 b를 갖다 곱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전개를 해주면 하나씩 전개를 합니다. a 3승 플러스 2a 제곱 b 플러스 ab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하나씩 전개를 합니다. a 제곱 b 이렇게 전개한다는 얘기야. 그럼 a 제곱 b 플러스 2ab 제곱 플러스 b 3승이 되겠더라. 그럼 이제 동료한끼리 정리를 하면 a 3승에 얘랑 동료하겠죠. 그럼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얘랑 동료니까 3ab 제곱 플러스 뭐가 됩니까? b 3승이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외울 때는 이제 이 가정을 여기에서 뭐 할 거라 이렇게 한 번에 오실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a 플러스 b의 3승 자변이 3차예요. 그럼 우변도 몇 차가 돼야 돼? 3차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야. a가 있을 거고 ab가 있을 거고 ab가 있을 거고 p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자변이 3차 우변도 3차가 된다 그랬어? 그럼 얘는 3개 만나면 되죠. 얘는 2개 하나 이렇게 만나면 되죠. 얘는 하나 2개 이렇게 만나면 합쳐서 3차죠. 차수라는 건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 그랬어. 얘는 b가 3개가 될 거고 그다음 플러스 3 얘도 3 이렇게 써주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좋다더라. 전 뭐 이렇게 외웠었어요 학창 시절.
어쨌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식은 결론적으로는 다 지워버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는 a 상승 플러스 3a 제곱 b에 플러스 3ab 제곱에 플러스 비상승이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a 플러스 b의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a 마이너스 b의 상승이 있는데 얘도 여기가 되게 쉽습니다. 뭐 하냐면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곱셈 공식은 얘 등호로 이루어진 식인 항등식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여기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그러면 얘는 이 녀석에다가 b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생각해요. b 대신에 플러스로 바꾸고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아니라 a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b라는 자리에다 마이너스 b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a 상승 플러스 3a 제곱에 여기 뭐가 될 거라고?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라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플러스 3a에 여기 뭐가 될 거라고요?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시라고요. 얘 왜 여기 왜 이렇게 끝에가 오브라 해가지고 잘 안 쓰셨네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여기다가 플러스 어떻게 한다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3승이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최종적인 결과가 a 3승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끄집어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3a 제곱 b에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마마한 플러스니까 3ab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b 세번과 마이너스 세번과 무슨 수죠? 마이너스 비상승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삼승 공식까지 다 이끌어낼 수 있다더라. 이게 첫 번째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식 제곱식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공식들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의 완전 제곱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아 완전 제곱식에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판단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래놓고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엔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뭡니까? 합차 공식 배웠죠. 자, 두 번째로 배웠던 게 합차 공식을 배웠습니다. 자, 하나는 빼주고 하나는 더해주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 전개를 해주면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갖다가 빼주더라. 이렇게 한 게 이제 뭐야? 합차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것들도 우리가 뭐야?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얘에 대한 파생된 것들. 분명히 제곱식이 있으면 우리가 세제곱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제곱식은 자 이렇게 쓸게요. 하나는 빼주고 더해주고 하나는 a제곱 마이너스 ab의 플러스 b제곱이 돼 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얘는 더하기고 마이너스. 자 1차고 얘가 2차니까 합치면 3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얘도 증명하는 과정은 뭐 한다고? 하나씩 얘도 하나씩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랑 곱해주면 a 상승이 될 거고요.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b가 될 거고 얘랑 곱하면 플러스 ab 제곱이 될 거고요. 얘랑 곱하면 플러스 a 제곱 b가 될 거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ab 제곱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비상승이 되겠더라 라고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죠? 이게 지워지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a 3승 플러스 b 3승이다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얘는 사실 이런 곱셈 공식보다 곱셈 공식의 역과정인 인수분해 과정이 훨씬 더 좋습니다. 곱셈 공식의 역과정, 즉 전개의 역과정이 인수분해 하나의 어떤 정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거꾸로 가는 과정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하나 팁을 주자면 곱셈 공식을 외우고 그걸 다시 거꾸로 하는 작업을 반드시 같이 외워주세요. 그러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과정이 한꺼번에 외워집니다. 그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얘는 이 거꾸로 가는 과정이 훨씬 더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네들은 이렇게 됐을 때 이 녀석에서 a-b다.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그 다음에 b제곱 이렇게 된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느낌상 A3승 마이너스 B3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접근하자고? 얘를 기억하고 있다가 얘는 B 대신에 내가 뭘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B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B 집어넣으면 마마하면서 플러스 B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B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플러스 B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B의 성분 마이너스 B 3승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어차피 곱셈모시면 뭐라 했다고? 항등식. 그럼 좌변이 1차와 2차를 곱한 게 3차잖아요. 그럼 우변도 3차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뭐다? 플러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좌변과 우변 곱하면 3차죠. 그럼 우변도 3차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면 얘도 뭐더라? 마이너스가 되겠더라.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가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많이 풀고 계산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아, 여러분들 2 곱하기 3은 6이라는 거를 갖다 뭐 6 곱하기 3은 18이라는 거 이런 거 4치는 두 번째로 적었을 때 28 뭐 이런 거 맞아요? 그죠? 2 곱하기 19는 얼마입니까? 세 번째로 적은 38 4 곱하기 10은 네 번째로 적은 48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곱셈을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까먹지 않았습니까? 오중교수 이상한 짓 좀 하지 마세요. 아, 왜 이렇게 깜찍한 짓을 하시는 거고? 뭐 아까 저번에 막 이랬죠? 두 번째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정신이 나가셨어요. 자,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고 드립니다. 네, 자, 여기서 문제풀이 굉장히 기대해 주세요. 네, 어마어마하십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반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어쨌든 간에 곱셈 공식도 많이 풀면서 저절로 손에 익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연산 문제를 저희가 자기도 시간에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브 교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교재에 대해서 연산형 충실하게 해주시면 그리고 자꾸 틀리면 또 반복적으로 풀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손에 익을 겁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비고일로 넘어갈 때쯤 이 연산, 이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공식을 하루에 100문제씩 풀었던 것 같아요. 계속 시켰어요. 그때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걸 왜 도대체 나 아는데 자꾸 시키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이 학원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샌가 저한테 도움이 돼 있더라고요. 항상 자기가 힘들게 뭔가를 공부를 했을 때 얻어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몸이 편하거나 내가 몸이 뭔가를 편하게 뭔가를 했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노력이라는 것들을 꼭 내가 내 몸을 조금 힘들게 해서 얻어내는 값어치다 라는 것들 그걸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쓰잘데기 없는 잡다한 소리는 그만하고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 녀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거 자, 얘는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죠. 얘는 뭐냐면 a제곱 플러스 이번에 ab 플러스 b제곱에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럼 이 녀석의 결과값은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합니다. 분명히 2차와 2차를 곱했으니까 4차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얘네랑 곱하면 a4죠. 자, 얘네랑 곱하면 a 마이너스 a3승 플러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네랑 곱하면 그 다음에 얘네랑 곱하면 플러스 a3승 b 그 다음에 얘네랑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얘네랑 승관아 차근차근 해라. 그 다음에 플러스 ab 얼마? 3승이 되겠더라. 그 다음에 얘네랑 곱하면 플러스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얘네랑 곱하면 마이너스 ab 3승 그 다음에 얘네랑 곱하면 플러스 b 4승 돼서 다 4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동료끼리는 좋은 일이 생기네 이렇게 지워지고 얘들 뭐합니까?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얘랑도 뭐합니까? 지워져서 최종적으로 남은 녀석은 얘가 되겠죠. 다 지워주시면 결국은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값이 a4승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4승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지금 합차 공식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합차 이런 식의 관련된 연결되어 있는 고등학교 때 세 가지를 더 배웠다라는 거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배우는 거 하나 더 안 했네요. 항이 이번에는 몇 개짜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3개짜리도 들어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여기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빼기 bc 마이너스 카 이거를 곱해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다 전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뭐 할 겁니까? 한 걸로 갖다 양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 스스로 증명을 해보세요. 왜냐면 여기다 쓰기도 좀 불편해요. 칸이 모자랍니다. 어떻습니까?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의 마이너스 3A, B, C가 되겠더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얘랑 얘는요 내신 때만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험에 있을 때 그냥 얘는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겠다 정도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잘 응용이 안 됩니다. 더 상위 과정에 갔을 때 이런 곱셈공식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순수하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고사 나올 때에서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 시험 범위에서만 얘를 갖다가 외워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중간고사에서 단골 문제입니다. 특히나 얘는 잘 안 나와요. 얘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배우면 이제 우리가 뭐 배웠었죠? 자, x에 관한 뭐야? 2차 방정식 형태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 형태의 문제를 배웠었죠. 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에 x 플러스 ab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것도 어떻게 쓰냐면 ax 플러스 b에 cx 플러스 t다. 이런 2차식의 우리가 곱셈공식 한 적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얘를 x를 기준으로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내림차수 이렇게 정리하는 생각해서 x제곱, x항, 상수항 이렇게 쓴 다음에 x제곱은 얘네 하나 곱하니까 여기 ac다. 그 다음에 x항은 이렇게 곱하 bc, ad가 나올 거니까 ad 플러스 bc다. 저는 이렇게 써요 그냥.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곱한 플러스 bd다. 이렇게 그냥 합니다. 뭐 크게 외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시간 차이가 별로 없어서 저는 이렇게 해요. 오랫동안 기억하니까.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지금 이렇게 알려주냐면 자, 이렇게 2개짜리가 나왔으면 당연히 고등학교 때는 몇 개짜리를 배운다고? 3개짜리를 배울 거라고 이렇게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다 이렇게 3개짜리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분명히 x를 기준으로 따르면 3차니까 3차에 관한 내림차에서 이렇게 정리한다고. 3차, 그 다음 몇 차? 2차, 그 다음 몇 차? 1차, 그 다음에 3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3승 같은 경우는 x끼리 곱한 거잖아요. x3승 될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 xxc, 그 다음에 xxa, 그 다음 뭐야? xx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a 고르고 xx 고르고 그럼 ax제곱이죠. b 고르고 xx 고르고 그럼 bx제곱이죠. 그 다음에 c 고르고 xx 고르면 cx제곱이잖아. 그러므로 걔를 묶어줬을 때 이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 이제 x항은 x 고르고 bc 이렇게 고르고 그럼 bcx 나오죠. 그 다음에 x 고르고 ac 그럼 cax 나오죠. 그 다음에 x 고르고 ab 그럼 ab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므로 여기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상수끼리 a, b, c 이렇게 곱해줬다 해서 여기다가 a, b, c다 이렇게 하면 이 시간 외울 필요 없잖아요. 내림차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니까 최대한 외울 것을 줄여주시는 게 가장 훌륭한 암기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곱셈공식 다 배웠을 겁니다. 여기 관련된 녀석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배울 건 없고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총 10가지입니다. 다 합치면은 곱셈공식 총 10가지니까 썸 개념 강좌 보면서 한 번씩 쭉 쓰면서 이렇게 전개, 선생님처럼 전개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지금까지 몇 분 됐죠? 너무 깜찍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전체 과정에 1주차 전체 과정의 가장 메인,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곱셈공식의 변형,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단골 문제예요. 무조건 100%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곱셈공식의 변형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오히려 공식을 암기하면 문제를 틀립니다. 그러니까 곱셈공식의 변형 같은 경우는 암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암기하는 겁니까? 곱셈공식만 암기하시는 거예요. 곱셈공식의 변형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암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암기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거냐면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 문제에서 써야 되겠다 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출제가 다 됐을 때 이 문제가 곱셈공식의 변형이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판단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걸 판단하는 게 뭐냐면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중요한 거죠.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제곱의 합, 거듭 제곱을 할게요. 거듭 제곱의 합,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떤 수의 합, 그리고 수의 곱,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세트 메뉴로 할게요. 이걸 뭐라 한다고? 하나의 세트 메뉴로 하겠습니다. 뭐 불고기 버거 세트 뭐 이런 것들처럼 뭐 음료수, 햄버거, 뭐 예를 들어서 프라이 뭐야? 그 뭐죠? 감자튀김 그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세트 중에 하나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가서 다시 달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곱셈공식의 변형도 거듭 제곱의 합이나 또는 수의 합, 수의 곱 중에서 하나가 빠져 있을 때 이건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구나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 중에서 얘는 분명히 세트 메뉴니까 세 가지 중에서 두 개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접근 방법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예를 들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다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a 플러스 b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는 얼마고 3이고 a, b는 2라 그랬을 때 이 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이 주어졌고 곱이 주어졌어. 합이 주어졌고 곱이 주어졌는데 거듭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럼 이건 문제가 뭐고요? 곱셈공식의 표현 문제다. 그럼 너네가 생각할 때 내가 이 모양을 만들 때 이거는 이제 암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암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얘를 갖다가 얘를 만들려고 하면 너네들은 얘를 제곱할까 얘를 제곱할까? 이거 제곱하는 새끼는 변태입니다. 당연히 얘를 제곱해 이 모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한다고 했으면 우리는 이 공식을 외우는 거죠. 얘는 곱셈공식인데 선생님이 암기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플러스 2ab가 되니까 얘가 되려면 얘를 갖다 뭐 하는 거야? 제거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마이너스 2ab를 하겠다라고 하면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곱셈 공식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빼기 4가 되니까 이 값은 5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었단 말이야.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플러스 값이 나오고 곱이 나왔는데 a-b 값을 구하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합이 나왔고 곱이 나왔는데 차를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얘는 이렇게 제곱을 만들어주면 얘도 거듭 제곱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어떤 형태의 값을 물어보는 형태가 나면 세트 메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야 그것도 얘를 만들려면 얘를 제곱하냐 얘를 제곱하냐 당연히 얘를 제곱한 이면가 비스무리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얘는 a 제곱 우리가 공식 외웠죠. b제곱 마이너스 2ab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얘는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야. 그럼 플러스 2ab가 마이너스 2ab 되려면 여기다가 얼마야 돼? 마이너스 4ab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4ab를 해주시면 얘랑 뭐 하더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곱셈공식의 변형은 저절로 내가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지 굳이 얘를 갖다가 이거는 이렇게 되는 식이야라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이게 1이 돼서 a-b의 제곱이 1이 나올 건데 그러면 a-b는 어떤 걸 제곱해서 1이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뭐 a가 더 크다 라고 나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니까 플러스 값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배웠다고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 쓰이는 곱셈공식의 변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일단은 다 써줄게요. 분명히 우리가 3개짜리도 배웠잖아요. 3개짜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럼 이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각각을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자, 이렇게 주어질 수 있으니까 얘를 갖다 일로 넘겨주시면 예를 들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 얘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2로 묶어주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다. 이게 먼저 뭐 곱셈공식 변형식이라고 나온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선생님 얘도 예를 들어볼게. 자, a 플러스 b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이 예를 들어서 3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자 이번엔 제곱을 바꿔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예를 들어서 4라고 주어졌을 때 그때 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다시 합이 나왔죠. 그 다음에 거듭제곱의 합을 주는데 곱을 물어보는 형태 문제. 세트 메뉴니까 당연히 곱셈공식의 변형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잘 봐봐. 얘와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얘와 얘와의 관계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얘를 제곱해야 인명을 만들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뭐가 될 거라고?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공식을 암기하시라고요. 이 곱셈 공식을 암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를 갖다가 더해준 거니까 얘가 되려면 분명히 이 부분을 제거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줬을 때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계산하겠더라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3을 집어넣으시면 얘는 9가 될 거고 얘는 4가 될 거니까 이 값이 빼가지고 4가 되려면요 얘는 얼마 됩니까? 2분의 5가 되면 답이 되겠더라고 이렇게 풀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을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제곱식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완전 제곱식에서 3차식도 배웠으니까 3차식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나 분명히 공식 외우지 말라 그랬어. 공식 외우다 걸리면 진짜 대가리 깬다. a 플러스 b의 3승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얘는 우리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가 3차니까 나 어떻게 쓰라고? a, b, b 3차 되려면 여기 3개 얘는 2개 하나 2개 3개 하면 3차 되죠? 거기다 플러스 3 이렇게 써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얘를 갖다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좀 정리해봐. a 3승 플러스 b 3승의 플러스 얘를 3ab로 묶어줬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b가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잘 봐봐. 이거 식을 갖다 이용해서 변형을 시킬 건데 얘는 a 3승 플러스 b 3승이라는 녀석을 얘를 넘겨서 a 플러스 b에 뭐라고? 3승의 마이너스 3ab에 a 플러스 b가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뭐야? 3차식의 곱셈공식의 변형식이네. 그럼 너네들이 만약에 이게 a 3승 마이너스 b 3승이라 했다 그러면 얘 b 대신에 마이너스 b 여기다 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에 뭐가 될 거고 3승이 됐고 여기 플러스 3ab에 뭐가 됩니까? a 마이너스 b가 되겠더라 라고 생각해달라 했어. 항등식으로. 그럼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암기하지 말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a 플러스 b가 예를 들어서 3이래요. 그 다음에
A, B는 N에서 2라고 했을 때 내가 A 3승 플러스 B 3승을 구하라 이런 문제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합이 주어졌고 곱이 주어졌는데 겉옷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때 문제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뭐라고? 고수등식의 평행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라고요. 그러면 야 얘를 세제곱해야 돼, 얘를 세제곱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를 세제곱해야 되죠. 얘 세제곱하는 새끼들은 뭐야? 변태 새끼라 그랬어. 그러면 A 3승 플러스 B 3승이라는 녀석은 A 플러스 B의 뭐가 될 거라고? 세제곱과의 관계를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 식만 외우라고요. 얘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A, B B 이렇게 쓴 거야. 그럼 3승 둘 하나 둘 세 개 쓰고 여기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그랬죠? 얘만 뭐 하면 돼? 제거시키면 A 3승 플러스 B 3승이 남아있잖아. 얘만 뭐 하라고? 제거시켜달라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를 갖다 3A, B를 이렇게 묶어줬을 때 A 플러스 B가 이게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나는 여기다 빼기 해주시면 되겠죠. 이걸 왜 암기하고 이걸 왜 암기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절로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 20만 외워놓고 내가 문제를 한 곱셈공식 별로 겁나 많아요. 왜냐면 중학교 시험 중학교래. 죄송합니다. 중간고사 시험에서 이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 단골 문제라서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어디서든 많이 시킬 거라. 그럼 많이 풀어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저절로 외워진다고. 막 애써 막 외우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막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암기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암기를 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결과가 되게 많습니다. 이따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주면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제 A 플러스 B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3의 3승이죠. 빼기 3 곱하기 2에 얘는 A 플러스 B는 얼마야? 3이니까 27 선생님 좋아하는 숫자잖아요. 18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된다고? 9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버렸어? 돼버렸어 안 돼버렸어? 돼버렸죠. 네, 이런 식으로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3승까지도 또 한 거야. 근데 우리가 또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곱하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죠. 아까 전에 3차 관련된 식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UC 마이너스 카 이 값이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의 마이너스 3A B C다 이렇게 주어진 것도 있죠. 자 그때 자 이 식을 잠깐 변형을 시켜볼게. 이 식을 특히나 이 식 중에서도 어디 여기 얘를 잠깐 변형을 시켜볼게요. 먼저 2배를 다 할게. 그럼 얘를 2배를 다 하면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2배를 한 걸 다시 2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면 1을 곱한 거니까 식이 안 변한 거죠. 야 아니야 a라는 녀석에다 2 곱하고 이렇게 2분의 1을 곱해주면 실제로 1을 곱해준 거니까 a랑 똑같잖아. 지금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서 보면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했다고 생각하면 얘 하나 썼고 얘 하나 썼고 얘 쓴 거예요. 그 다음에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마이너스 2bc 하면은 마찬가지로 b 마이너스 c에 제곱해 놓고 얘 뭐야 얘 하나 지워지고 얘 지워지겠죠. 그리고 얘 하나 지워지고 그 다음에 c제곱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2c에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쵸? 그 녀석이 요 앞에 이렇게 주어지고 2분의 1 있으면서 2분의 1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다. 즉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똑같은 거야. 여기다 2분의 1 곱한 거랑 얘랑 다 똑같다는 식 하나 많이 활용되니까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2배하고 2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 줬다라는 얘기야. 이 식 하나 필기할 때 적어 주시고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얘도 곱셈공식 변형 문제가 나오는데 결국 이런 거야. 봐봐. A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AB 얘가 뭐 3이라고 할게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값이 2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냐면 ABC 값도 주어졌어요. ABC 값도 1이라고 주어졌대.
그때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 나왔어. 합이 나왔습니다. 곱합이 나왔어요. 또 곱이 주어졌어요. 근데 거듭제곱의 합을 물어보래. 그럼 세트맨이라 했죠? 뭐 한다고? 곱셈공식의 변형을 떠올리시라고요. 그러면 사실 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식을 떠올려서 얘를 갖다 일로 넘겨서 플러스 3abc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 구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곱셈공식을 애우면 이런 꼴이니까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암기하는 거냐고. 아니라고요. 그럼 잘 봐봐.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 어떻게 됐다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를 묶어줄게 마이너스 이렇게 거기다가 플러스 3ABC를 한 값이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알죠? 이거 얼마야? 3. 이거 얼마입니까? 2. 그 다음에 이거 얼마야? 1인 거 알잖아. 그럼 내가 얘만 구하면 되네? 그럼 다시 뭐가 떠올라야 돼? 합과 곱합이 주어졌는데 거듭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곱셈공식의 변형에다 놓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누구와의 관계? 얘를 제곱하는 관계를 보시면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과의 관계를 보시죠. 그럼 얘 어떻게 나온다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얘 AB 플러스 BC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얘가 되려면 얘만 모아보면 되고 제거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 그럼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집어넣으시면 3의 제곱가 9가 될 거고요. 제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가 얼마 되는 거야? 5가 되겠다. 해서 값을 다 구해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식은 암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곱셈공식의 변형도 다 끝났어요. 근데 이걸 제가 설명을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사실.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제 접근할 때 이런 거 나올 때 얘가 곱셈공식의 변형인지를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 식을 뭐 하는 거야? 변형하는 거야. 근데 얘 2차 방정식 이거 분명히 근 못 구하잖아.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써서 여기다 집어넣을 그런 오류 범하지 말아달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값이 주어졌을 때 얘의 값을 구하라 문제가 나면 자 식을 갖다 변형을 시킬 건데 얘 지금 분모의 미지수가 있잖아. 그럼 얘도 분모의 미지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x로 나눠주시는 거야. x로 뭐 한다고? 다 양변을 갖다 나눠주시는 거야. 어차피 0을 갖다 x로 나누면 빵일 거 아닙니까? 자, 얘 x로 나누면 x죠. 얘 x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죠. 얘 x로 나누면 플러스 x분의 1이에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라는 거야? 1이 되겠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둘의 관계가 뭐예요? 역수관계죠. 그럼 둘의 관계 역수관계하면 둘이 얘랑 역수 이렇게 곱하면 항상 1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수관계가 나왔으면 곱도 알려준 거야. 곱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알려준 거죠. 그러면 합과 곱이 주어졌는데 거듭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였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않아야지만 이런 모양을 니네들이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곱셈공식의 변형은 무조건 포인트가 뭐라고? 암기하지 말아라. 곱셈공식만 암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 문제에서 곱셈공식의 변형을 쓰는지 그 녀석의 판단력을 빌려달라고요. 그 판단이 뭐라고요? 세트맨을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거듭제곱의 합, 수의 합, 그 다음에 곱.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나와서 나머지 하나를 물어보면 그거는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겠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푸는 거라고? 당연히 얘를 제곱하라 그랬어. 얘 제곱하면 새끼 변태라 그랬습니다. 쟤 제곱하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라고요. a 플러스 b의 제곱과 똑같으니까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2ab니까 플러스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 지워니까 이렇게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얘 되려면 플러스 2만 제거시키는 거예요. 마이너스 2 하시면 여기 지워져서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1주차 관련된 녀석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곱셈공식의 변형이었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요 앞에서는 나눗셈 관계식, 즉 다항식에서의 나눗셈이 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 다항식 나눗셈과 그다음 나눗셈 관계식 포인트 잡아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곱셈공식의 변형이 메인이었더라 하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 까먹어도 이 두 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이 두 개는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D랑 연결되는 게 너무너무 많고, 그 다음에 1주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곱셈공식 변형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번에 몇 페이지죠? 20 몇 페이지냐면 자, 28페이지부터 기본 문제 20번이 아니라 28페이지 아니다. 큰일 날 뻔했다. 25페이지 17번부터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10분 쉬고 올게요. 자, 10분 잘 휴식했죠? 자, 그럼 이제는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에 1번 보시면 자, 곱셈공식 기억하니 이런 내용입니다. 자, 분명히 구구단처럼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x에 관해서 우리가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니까 내림차순 선행처럼 이렇게 정리하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상승 이렇게 적어놓고, x상승은 x끼리 다 곱한 거 여기 써주신 거고, 그 다음에 x제곱은 상승 하나 오르고 x 두 그러니까 1x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2x제곱 나올 거고 3x제곱 나오네요. 그럼 1 플러스 2 플러스 3x제곱이 될 거니까 얼마? 6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 하나 오르고 2, 3, 6x 될 거고, 여기서 써놓을게요. 6x, 그 다음에 x 고르고 3이니까 3x, 그 다음에 여기 x 고르고 2 고르니까 얼마? 2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더해주시면 얼마입니까? 11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되죠? 6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2x 마이너스 3y의 3승이더라 라는 거죠. 자, 얘는 어떤 꼴이랑 똑같은 거냐면, 자, 여기다 쓰면 a-b의 3승이랑 똑같아요. a-b는 어떻게 한다고? a, b b 써놓고 여기 3승, 여기 둘, 하나, 둘, 4 이렇게 쓰라 했죠. 근데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얘는 1차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는 2차니까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a 대신에 2x고 b 대신에 뭐야? 3y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2x에 뭐라고? 3승 써주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2x의 제곱 거기다 곱하기 3y 플러스 3 곱하기 2x 곱하기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의 3승이 되겠더라.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8x 3승이 될 거고, 4x 제곱이니까 12x 제곱 y에 마이너스 36x 제곱 y 될 거고요. 자, 6x에다가 18xy 되겠네요. 18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y 3승이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a-2b-c의 제곱이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니까 각각을 제곱을 해서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b의 제곱하면 4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c의 제곱하면 c제곱에 마이너스 2ab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ab죠? 마이너스 2bc니까요. 마마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4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c니까 얼마 되죠? 마이너스 2ca더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곱셈공식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자, 4번 보시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떤 형태랑 똑같은 거냐면 이겁니다.
자, 얘 보시면 자, 여기다 쓸게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카 이것은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 마이너스 3abc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a 대신에 x고 b 대신에 y 그 다음 c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됐고 a 제곱 b 제곱 그 다음에 여기 c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그 다음 마이너스 bc 그 다음 마이너스 ca 뭐 이렇게 되는 형태 됐죠.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생각하라고. a 대신에 뭐라고? a 대신에 x, b 대신에 y, c 대신에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x 3승 플러스 y 3승 마이너스 1에 3승이니까 마이너스 1에 x, y 마이너스 곱하면 마마하면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3xy다. 이렇게 곱셈 공식 하시면 된다. 만약 까먹으셨으면 이거 일일이 다 전개해야 되는 수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네, 5번이죠. 마지막 라스트 5번. 자, 5번 보시면 4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9y제곱 곱하기 4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9y제곱이다. 이런 문제가 있죠. 이거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냐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형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뭐가 된다고요? a3승 플러스 a제곱 b제곱에 플러스 b4승이 되겠더라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얘는 2x의 제곱이니까 2x의 제곱이니까 a 대신에 2x 집어넣는 거고 얘는 3i의 제곱이니까 b 대신에 3i 집어넣는 거고 얘네들이 곱한 게 6xy 나오네요. 그리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럼 그대로 요 자리에다 그냥 a 대신에 2x 집어넣어서 하면 돼. 그럼 2x에 얼마? 4승 플러스 2x의 제곱 3i의 제곱 플러스 3y 얼마더라? 4승이 되겠다. 공식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6x 4승 플러스 4, 9, 36의 x제곱 y제곱 플러스 81의 y 4승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네요. 그래서 곱셈 공식 기억하니 하는 문제입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셨나요? 네, 굉장하죠? 네. 자, 18번 문제. 다음 식을 정리하라. 즉, 얘도 곱셈 공식 알고 있니? 즉, 암기하고 있니? 이런 얘기입니다. 자, a 플러스 4 곱하기 a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졌죠? 그다음 두 번째는 3의 얘부터 하고 갈게요. 얘가 마찬가지로 x의 3차라면 얘는 a에 관한 3차 식이니까 내림차순 정리하면 a 3승 a 제곱 a 항 상수 이렇게 쓰라 했습니다. 그럼 얘는 a 곱한 거니까 a 3승 그 다음에 a 제곱은 a 두 개 고르고 1가 1a 제곱 그 다음에 여기 4 고르고 a 올랐으니까 얼마입니까? 왜 이렇게 썼냐? 4 고르고 a 고르면 4a 제곱이고 마이너스 2 고르고 a 고르면 마이너스 2a 제곱이고 1 고르고 a 고르면 플러스 a 제곱이 되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3a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양은 a 하나 고르고 상수 안 구하면 마이너스 2a 될 거고 a 하나 고르고 상수 안 고르면 플러스 4a 될 거고요. a 하나 고르고 상수 안 고르면 마이너스 8a가 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1이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z의 제곱이 뭐라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니까 a 대신에 3x, b 대신에 y, c 대신에 마이너스 2z를 집어넣었다고 하면 a 제곱이니까 9x 제곱 그 다음에 b 제곱은 y 제곱, c 제곱은 플러스 4z 제곱에 플러스 2ab 하면 얼마입니까? 6xy 그 다음에 2bc 하면 마이너스 4yz 그 다음에 2ca 하면은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2
마이너스 12zx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보도록 합니다. 3번. 자, a 플러스 b 제곱의 3승이 들어가 있다. 얘도 그냥 a 플러스 b의 3승인데 b 대신에 b 제곱 들어갔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a의 3승, 그 다음 플러스 3a 제곱, 그 다음에 b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b 제곱의 1승 이렇게 쓴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a b 제곱이니까 a 써주고 b 제곱에 제곱 써주고요. 플러스 b의 3승이니까 b 대신에 b 제곱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다. 계산해 주시면 a 3승 플러스 3a 제곱 b 제곱 플러스 3a b 4승 플러스 b 2승이 지수의 지승은 지수끼리의 곱이 되겠다. 다음 4번 볼게요. 자, 4번은 a-2b 플러스 3에 a제곱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3a 플러스 6b 플러스 9가 되겠다. 얘는 어떤 꼴이라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에 마이너스 3abc 된다 그랬죠. 그럼 얘가 a니까 a 3승이고요. b는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8b 3승 될 거고 c는 3이니까 플러스 27이 될 거면서 마이너스 3 곱하기 얘를 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다 곱해주면 3abc니까 6ab에다 3 곱하면 18ab가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 얘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러니까 a가 x고 그리고 b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a 4승이니까 x 4승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이니까 x제곱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b 4승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바로 19번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은 복잡한 시계 형태의 우리가 곱셈 공식을 쓸 건데 우리가 배운 틀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배우지 않은 형태로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18번, 19번에 1번을 보시면 지금 뭐라고 주었냐면 x-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2 곱하기 자, 분명히 이렇게 4차 형태도 분명 풀 수는 있으나 4차 형태의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죠. 이렇게 4개짜리 분명히 3개짜리 배우거나 아니면 2개짜리밖에 안 배우는데 4개니까 둘둘씩 묶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둘둘씩 묶어줄 때 공통 부분이 나오게끔 묶어주시는 거예요. 공통 부분이 나오게끔 묶어주시는 겁니다. 자, 얘랑 곱하기를 먼저 시행을 한다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1x 플러스 1가 플러스 x 빼기 2가 되면서 이 값이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묶어주면 얘네들이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가 플러스 x 빼기 6이 나니까 이렇게 공통 부분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를 내가 a라고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그러면 a-2 얘네들이 시행한 게 얘입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이 시행한 게 a-6이 될 거니까 또 a에 관한 우리가 곱셈 공식이 되는 거죠. 2차식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가 돼서 결국은 a 대신 다시 집어넣으시면 x제곱 플러스 x에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에 플러스 12다 정리하셔서 얘 풀어주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그럼 x 4승 플러스 2ab 하면 2x 3승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될 거고 x 4승 플러스 2x 3승에 얘랑 해서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되겠더라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게끔 둘둘씩 묶어서 문제를 풀 건데 거기에 착안하는 방법이 우리가 두 개짜리 곱셈만 배웠다 라고 생각하고 묶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x-1에
3승 곱하기 x 플러스 1에 3승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얘 3승 공식 배웠으니까 3승 쓰고 얘 3승 공식 배웠으니까 3승 써서 얘네 둘을 곱하겠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전에서 다항식의 곱셈을 배울 때 지수 법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볼 때 내가 뭐야 곱셈 공식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얘를 다 모두 곱셈 공식을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야, 시험 문제에서 이거 곱셈 공식 문제야 이렇게 나오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가 곱셈 공식 문제인지 문제를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기본적인 개념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는 지수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지수의 연산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밑이 지금 뭐야? 달라. 근데 지수가 뭐합니까? 같아. 그럼 우리가 A의 M승, 밑이 다른 경우에 지수 법칙 쓸 때 얘네들을 합쳐줘서 M승을 쓰겠다는 연산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해됐니? 그럼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갖다가 먼저 둘을 합쳐주면 x-1 곱하기 x 플러스 합차 공식과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될 거라고? 이렇게 3승이 될 거라고. 그러면 a-b의 3승 그냥 하나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a 대신 x, 그냥 b 대신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x제곱의 3승이라고 쓰면 뭐가 되죠? x의 6승. 자, 이렇게 쓸게요. 이거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3a 제곱 b니까 x제곱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1승 플러스 3 곱하기 a b제곱이니까 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에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1에 3승이다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계산이 얼마나 간단해집니까? x의 6승, 그 다음에 x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에 x 4승,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플러스니까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를 얼마나 잘 배우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쉬워지더라 라는 것들은 꼭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수법칙 다 설명해 줬던 거예요. 이런 문제 쉽게 풀려. 자,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0번. 자, 1번 볼게요. 지금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z 곱하기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z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3개짜리 형태의 곱하기를 다 전개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곱셈 공식을 편하게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로 묶어보세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요 안에서 묶었다고 생각을 하면 y-2z가 돼야 되겠죠. 다시 풀어주면 얘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얘 앞에는 3x 플러스 y-2z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얘는 3x에다가 y-2z를 더해준 거고 하나는 뭐 해준 거야? 빼준 거야. 그럼 a 플러스 b 곱하기 a-b라는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9x제곱에 자 얘부터 풀어주면 y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마이너스 4yz에 플러스 4z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yz 마이너스 4z제곱이 있다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패턴의 문제입니다.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있고요. 자, x 마이너스 y 플러스 z가 있어요. 이렇게 배운 거 뭐밖에 없다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꼴밖에 없는 건데 항이 3개짜리거든. 근데 얘는 분명히 제곱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도 다시 한번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얘를 갖다가 x로 묶어줘서 마이너스 묶어주면 y 마이너스 z가 되겠죠? 자, 요렇게 다시 쓰시라고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다시 얘는 a 플러스 b가 될 거고 a 마이너스 b가 되니까 합차 공식 쓸 수도 있고요.
그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겠더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z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2yz 플러스 z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z제곱이다.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곱셈 공식이라는 것 중에 기본적인 원리는 분명히 뭐에 있습니까? 전개에 있다 그랬습니다. 전개에. 자, 예를 들어서 21번 문제 보시면 2x 플러스 1이 얼마? 3승에 x-2의 3승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a라 그랬고요. x제곱의 개수를 다시 한번 뭐라 그랬습니까? b라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면 우리 앞에서 풀었던 내용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얘를 각각을 3승을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 한다고? 얘를 지수 법칙이라 생각해서 지수가 연산했을 때 지수가 똑같은데 밑이 다르면 우리 얘들이 합쳐서 먼저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써주면 a 3승, b 3승 자 이렇게 밑이 다른 형태일 때 a, b의 3승이다. 이게 분명히 지수 법칙의 두 번째 형태인 밑이 달랐을 때 지수가 같을 때의 연산 법칙입니다. 그럼 얘랑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2x 플러스 1 곱하기 x-1을 먼저 해주시고 전체 3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2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3x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에 뭐가 되더라? 3승이 되겠더라 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내가 분명히 뭐 했다 이렇게 3번을 곱해 준 거더라 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x의 개수를 구하래요. 뭐 한다고? x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내가 x항이 나오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x항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렇죠? 먼저 탈락을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못 만들잖아. 그럼 x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건 얘와 상수항들을 곱해준 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x인 경우일 때 얘랑 뭐 곱한다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곱하기를 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얼마? 12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선택되는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2가 선택이 됐을 때는 분명히 여기서 x 하나 쓰고 상수항 쓰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얘 곱해도 마찬가지로 얼마야? 마이너스 3x 선택하고 얼마? 마이너스 2 선택하니까 얘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이 아닌 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x가 되겠네요.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12x. 다 더한 게 x의 개수므로 a는 마이너스 36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자, x제곱의 개수일 때는 얘 선택하고 상수항 선택하는 경우 있겠죠. 그러니까 얘 거를 기준으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랑 곱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x제곱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는 경우 있다고 생각하면 얘 골랐을 때 여기서 x항 고라고 상수항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항 여기 x항 구하는 거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3x를 구할 때 뭐 한다고? 마이너스 3x 고르고 마이너스 2 고르는 경우 있어. 마이너스 3x 고르면 얘는 여기서 상수항 골라야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고르면 얘는 1창을 골라서 x제곱을 만들어야 되죠. 둘은 똑같습니다. 개수가 마이너스 18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6x제곱 나오겠죠. 얘도 마이너스 18, 얘도 마이너스 18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 고를 시에는 둘 다 얘가 돼야 되겠죠. 그럼 걔도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를 고르면 얘랑 곱하면 9x 마이너스 18x 제곱이 되겠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얘랑 마이너스 26인가요?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6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0.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 9 크로스트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녀석에 대한 전개의 의미, 즉 곱셈 공식이라는 거는 원리가 전개의 의미라는 거니까 이 항 나오는 것만 전개해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빠르지 않죠? 자, 22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22번. 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는 거. 이런 문제 은근히 애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애들 뭐 하고 있냐면 이거 다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은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 쉬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인데 그냥 단순히 곱셈 공식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으면 분명히 정말 어렵고 내가 그걸 갖다가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문제에서 시간을 세이브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좋은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내가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는 거야. 분명히 이렇게 4개짜리 곱하는 건 배운 적이 없어. 그럼 내가 둘둘 묶은 건데 야 2차, 2차, 1차, 1차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1차와 2차와 1차, 2차를 묶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에 이런 거 있잖아.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a 상승 플러스 p 상승이다 이 공식이랑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p제곱은 a 상승 마이너스 p 상승이다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혹시 이 공식 아닐까 생각하고 둘둘 묶어주셔야겠죠. 자, 그러고 보니까 얘가 a 플러스 b라고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런 꼴이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 얘랑 묶이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이 꼴이잖아요. 그러면 얘 삼승 더하기 얘 삼승이니까 x 삼승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얘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a-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꼴이니까 분명히 a 삼승 마이너스 b니까 얘 삼승에 얘 삼승 빼면 되잖아. 그럼 x 삼승 뭐가 될 거라고? 마이너스 8이 되겠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서 이제 얘는 2개짜리는 배웠잖아요. 자, 얘랑 곱하면 x 6승이고 1x 3승 마이너스 8x 3승 마이너스 7x 3승에 1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은 겁니다. 충분히 곱셈 공식을 잘 이해하시고 잘 활용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곱셈 공식의 변형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곱셈 공식의 변형은 암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식 암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냐면 이 문제가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다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판단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트 메뉴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자, x 플러스 y는 뭐라고요? x, y는 뭐라고?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해서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건 너무 전형적인 문제잖아. 딱 봐도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세트 메뉴인 불고기 세트 메뉴랑 똑같잖아요. 함 나오고 곱 나오는데 제곱이 구하래. 그럼 당연히 얘를 제곱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얘 어떻게 한다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 얘가 되려면 마이너스 2xy를 해주시면 되겠죠. 공식 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2 집어넣으면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가 돼서 이 값은 6이 되겠다 이렇게 푼 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x-y의 제곱이었어요. 이것도 풀어줬죠? 얘도 누구와의 관계를 보라고요? x 플러스 y의 제곱과 관계를 보시라고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온다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가 될 거야. 얘는 뭐가 나온다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가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이게 되려면 마이너스 4xy를 해주면 마이너스 2xy가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xy를 해주시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2의 제곱과 4가 됐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4가 돼서 이 값은 8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x 3승 플러스 y 3승을 구하랍니다. 그럼 당연히 얘를 몇 제곱한다고? 세제곱하셔야지 그 녀석과의 관계를 보시라고요. 그럼 x 플러스 y의 3승이다 하시면 되죠. 그럼 얘 어떻게 나온다고요? x 3승 플러스 3x 제곱 y에 3xy 제곱 플러스 y 3승이 될 거고, 얘가 3xy로 묶어지니까 x 플러스 y로 묶어지죠. 얘 다시 풀면 얘가 나와야 돼. 어쨌든 얘에다가 얘가 더해져 있는 거야. 근데 얘를 구하려면 얘를 제거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3xy에 x 플러스 y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 이제 숫자만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숫자만 x 플러스 y 2니까 2의 3승 8일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다. 그냥 그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계산하면 얘 마감 플러스니까 8 플러스 6이 돼서 답은 얼마더라? 14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곱셈 공식 변형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저절로 손에 익어서 외워진다 그랬어. 단 이 문제가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임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따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공식만 외워서는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곱셈 공식 변형 암기하지 마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21번 보도록 합니다. 자, x 플러스 y는 합이 주어졌네요. 그리고 제곱의 합이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거듭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지 지금 차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니까 얘도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겠죠. 그럼 얘를 구하면 얘와 얘를 통해서 우리가 세트 메뉴에 아직 곱이 안 주어졌을 때 이 둘을 관계를 통해서 곱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얘 제곱한 거 얘와의 관계를 구별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라 했다고? x 플러스 y에 뭐라고?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 봐봐요. 금방 외워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갖다 집어넣으면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될 거고, 그쵸? 얘는 8이 됐고, 내가 구하려는 건 얘잖아요?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모양을 써보죠. 얘를 넘기고 얘는 8이니까 이 x 값이 8이 되니까 x는 얼마예요? 4. 그래서 우리가 x, y는 4다라는 걸 이끌어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다 나왔는데 이제 3승을 구하래. 그러면 얘와 얘와의 관계 보시면 된다 그랬죠? 맞나요? 그러면 x 3승 플러스 y 3승은 뭐가 될 거라고? x 플러스 y의 뭐라고? 3승과의 관계를 보시라고요. 얘 어떻게 나온다고? x 3승 플러스 3x 제곱 y의 플러스 3xy 제곱의 플러스 y 3승 될 거라고요. 그럼 얘를 갖다가 3xy로 묶어주면 여러분들 이거 보기만 해도 외워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다 보면. 그럼 얘를 갖다 뭐 하라고요? 제거시켜야지, 얘를 빼줘야지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빼기 3xy에 x 플러스 y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럼 갖다 집어넣으세요. 4의 3승이니까 64에다가 빼기 3 곱하기 xy 4라 그랬어. 얘도 4입니다. 그럼 4 곱하기 4니까 48을 빼준 거 얘가 48이니까 16이다 되겠다. 그래서 이 값은 16이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x-y는 누구? 어떤 것의 관계를 보냈다고? x-y의 제곱과, 이건 뭐 중학교 때도 배운 거니까 얘의 관계를 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4xy를 해줬다 그랬습니다. 다시 왜 그렇다고요? 얘는 암산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얘는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 그럼 플러스 2xy가 마이너스 2xy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xy를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됐죠? 그럼 갖다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1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이 돼서 이 값이 빵이니까 어떤 걸 제곱해서 빵이 됐다는 얘기가 이 값도 빵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에 대한 21번에 가는데 2번 문제 어렵지 않죠? 재밌게 풀어내시면 돼요. 재밌게. 2번.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가 될 텐데 그때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강한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향기?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라는 향기. 합이 나와 있고 뭐가 나왔습니까? 곱의 합이 주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게 아니라 거듭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형태 세트 메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라고요. 그러면 얘와 얘와의 관계, 야, 얘 제곱할 거야, 얘 제곱할 거야? 얘 제곱하시라고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도의 제곱. 이게 어떻게 나온다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2ab, 2bc, bca. 그래서 그걸 묶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얘인데 얘를 만들려면 얘를 제거시켜야 된다고요. 맞죠? 저격을 해주시라고요. 저격을 해서 없애주시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될 거라고? xy 플러스 yz 플러스 zx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럼 갔다. 집어넣으시면 왜 이렇게 힘드냐? 5의 제곱하면 25가 될 거고요. 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4가 되겠더라. 그래서 빼빼로 되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 답은 11이 되겠더라. 이렇게 된 거죠. 조만 내일이면 빼빼로 되네. 여러분들도 저한테 괜히 빼빼로 보내고 이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짜증납니다. 예, 알겠어요. 네. 수업 하라네요. 조용히 하고. 자. 아이고, 번호가 또 실수가 되어 있어요. 22번인데. 자, 22번을 바꿔주세요, 이번엔. 자, 22번. 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고 a, b가 1일 때 합이 나왔고 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뭘 물어봤어요? 곱셈 공식에 거듭 제곱의 합이 나와서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의 오승 플러스 b의 오승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얘를 갖다가 4제곱하는 식을 배운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합과 곱이 나왔을 때 제곱의 합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얘부터 먼저 구하자고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녀석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를 할 거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돼서 7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합니다. 그럼 이제 a 사승 플러스 b 사승을 만들려면 야, 얘를 사승하는 게 좋아, 얘를 제곱하는 게 좋아? 얘를 제곱하는 게 좋겠죠. 왜? 우린 제곱 공식밖에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에 대한 제곱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관계를 보시라고요. 그럼 a제곱의 제곱이니까 a 사승 플러스 b제곱의 제곱이니까 b 사승 플러스 2ab니까 2a제곱 b제곱이니까 내가 얘만 제거시키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도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7이니까 7 집어넣으면 7의 제곱 49에서 ab의 제곱이 a제곱 b제곱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거 얼마더라? 47이 되겠더라. 이렇게 쓰면 되지. 이해하셨나요? 야, 그 다음에 이제 a 5승 플러스 b 5승이야. 그럼 너희들 생각할 때 a 4승 플러스 b 4승과 얘 곱하면 얘 나오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a 3승, 그래 연습하게 a 3승 플러스 b 3승을 구했다고 쓸게. 얘 어떻게 한다고? a 플러스 b의 3승이고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선생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어넣으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3에 3승하면 마이너스 27이 될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9가 돼서 선생님 좋아하는 숫자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얘랑 곱하면 a 5승이 나올 거니까 얘랑 관계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이 곱셈 공식 애우지 말라는 거야. 제발 부탁입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 전개해서 일단 이 식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얘랑 곱해주면 a 5승이고요. 자, 얘랑 곱하면 a제곱 b 3승이고요. 자, 얘랑 곱하면 a 3승 b제곱 될 거고요. 얘랑 곱하면 플러스 b 5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전개를 해야죠. 그럼 얘만 남기려면 누구를 없애면 돼? 얘를 없애면 되잖아. 그럼 얘는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a제곱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b제곱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니까 얘는 뭐 남았으니까 b, 얘는 뭐 남아? a, 그러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뭐 하면 돼? 저격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갖다 빼주시면 a제곱, 그냥 ab의 제곱이라 쓸게요. 그리고 a 플러스 b가 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이거 47 여기다 갖다 7이죠. 7 집어넣고 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8 집어넣고 그 다음에 ab의 제곱 1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었죠. 플러스 3이네. 그럼 7, 8, 5, 7이니까 마이너스 126에서 플러스 3을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23을
해주시면 되겠더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곱셈공식의 변형은 암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곱셈공식만 암기하시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면 배울 필요가 없다더라 라는 겁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23번이에요. 번호 바꿔달라 그랬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23번 문제. 자, 지금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 1이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2분의 3이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은 1이라 그랬을 때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 나왔어요. 그럼 잘 봐봐. 합이 주어졌고 제곱의 합이 주어졌고 어떤 값이 분수의 합이 주어졌을 때 A, B, C를 구하래. 그럼 일단은 내가 이거 딱 보고 합이 나왔는데 곱이 나왔으니까 합과 거듭적이 나왔는데 곱이 나왔으니까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겠네 하고 판단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먼저 좀 건드려 볼게요. 얘. 자, 분수는 우리가 뭐 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어? 통분하라 그랬죠. 얘는 A, B, C로 통분을 해주면 A, B, C로 통분하면 얘는 BC 여기다 BC, BC 곱한 거죠. 그럼 BC 얘는 CA, CA 곱한 거죠. 얘는 AB, AB 곱한 거죠. 통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이 1이니까 AB 플러스 BC 플러스 이 값과 얘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얘를 구하란 말은 얘를 구하란 말이겠네요. 그러면 합과 거듭제곱의 합이 나왔는데 곱의 합을 구하는 문제는 문제니까 우리는 뭘 떠올린다고? 곱셈공식의 변형을 떠올려 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얘와 얘와의 관계를 통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녀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에서 어떻게 나온다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 면 2AB 플러스 BC만 제곱시키면 되죠. 제거시키면 되죠. 그렇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1이 될 거고 얘는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구하는 게 목표죠. 그 값이 2분의 3이다. 그럼 얘를 넘기면 2x가 될 거고 얘를 넘기면 2분의 2에서 2분의 3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우리가 구하려는 최종적인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곱셈공식의 변형은 암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곱셈공식의 변형인지를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3번. 자, 이런 글만 나오면 수학에서 글만 나오면 막 벌벌 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겁나 쉬운 건데 하나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겨요. 자, 대각선의 길이가 14이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88인 직육면체의 건너비를 구하라 이런 문제 나왔어. 직육면체 그리세요 그냥. 그림이 없을 땐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림이 없으면 뭐하라고? 그려. 그림 없으면 뭐하라고요? 그려. 그려 안 그려? 그려. 정말 오준규 선생님 재미없어요 진짜. 호응을 안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분명히 가로 세로 얘를 모르니까 얘를 갖다 이렇게 Z라고 쓰십니다. 근데 첫 번째로 주어진 게 뭐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이렇게 대각선. 그럼 여러분들이 대각선이 피타고라스 정리하려면 중학교 3학년 때 입체도형에서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일단 90도니까 이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정리에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 할아버지 정리 모르시는 분 없죠? 예제곱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루트 씌운 게 이 길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도 직각이 될 거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통해서 대각선의 길이를 갖다 내가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예제곱은 그냥 루트만 살아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z제곱을 더하는 녀석이 이 길이니까 루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됐겠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 값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가 14라 그랬으니까 루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양쪽을 뭐합니까? 제곱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4의 제곱과 196이 되겠죠. 자, 졸고 있어가지고 그때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을 구한다 했을 때는 이거 x자리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Y자리 몇 개 있나요? Y자리 몇 개 있나요? Y자리 몇 개 있나요? 얘도 4개 있죠? Z자리도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으니까 X자리 4개 더하기 4배 할게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이게 모든 모서리의 길이야. 합인 거잖아요. 그냥 식으로만 세우면 돼요. 글이 주어졌을 때 식으로만 바꿔주면 문제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나 됐으니까 88 올림픽인가요? 그럼 얘는 22가 되겠죠. 그러나서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라는 거는 이 녀석의 면적 2개, 이 녀석의 면적 2개, 이 녀석의 면적 2개잖아요. 그러면 XY짜리 면적 위아래 2개 있으니까 EXY. 그 다음에 YZ 면적 2개니까 뭐야? EYZ. 그 다음에 ZX짜리 면적 2개니까 앞뒤로 2개 있으니까 EZX겠죠? 그래서 구하려는 게 2 곱하기 XY 플러스 YZ 플러스 ZX를 구하여라 이런 겁니다. 식만 쓰면 이제 우리는 세트면이 바로 보이죠? 합 나오고 거듭 제곱가 나오는데 곱을 구하는 문제야. 그럼 곱셈공식 뭐라고? 편형. 얘네들의 관계를 보시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각각의 제곱의 합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뭐라고? 제곱. 거기다 마이너스 우리는 얘를 구하는 거잖아. 2 곱하기 xy 플러스 yz 플러스 zx를 해주면 이 녀석과 똑같다는 얘기야. 왜 그렇다고?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exy 플러스 eyz 플러스 ezx인데 얘만 남기려면 exy 플러스 eyz 플러스 ezx를 하다고야? 빼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망이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나 했을까? 21을 했으니까 여기는 22의 제곱에 마이너스 얘 구한다 생각하면 그냥 이걸 x라고 볼게요. 그 값은 얘니까 얘는 아까 전에 얼마였습니까? 14의 제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22의 제곱을 직접 계산한 거다. 그럼 얘 넘기면 x가 될 거고 얘는 2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4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런 복잡한 녀석의 수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할 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둘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빼니까 하나는 뭐 해주고 더해주시고 하나는 뭐 해주시고 빼주시고 그러면 이 값은 8이 될 거고 이 값은 얼마 됩니까? 36이 되나요? 그럼 8, 6에 48, 8, 3, 24는 288이 되겠더라. 답이 288이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용 문제도 그냥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글 나와 있으면 노가리 까이는 거 그냥 바로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도형 문제는 그림이 안 됐으면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제 라스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문제를 연습하면 있으면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는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 여겨져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시험에 나오는 곱셈공식 변형 문제는 다 맞힐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이 문제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곱셈공식의 변형을 암기하시면 안 된다더라. 자 볼게요. 자, 24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죠. 자, 25번 문제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될 거고 4가 될 거고 A, B는 얼마가 될까? 3이 되고요. X 플러스 Y는 얼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X, Y는 얼마가 될까? 1이 됐는데 M 값은 뭐라고 주었냐면 A, X, B, Y가 라는 식으로 주었어요. N은 뭐라고 주었냐면 bx 플러스 ay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m3승 플러스 n3승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일단은 합 곱 주었어? 그럼 어떤 제곱의 합이 구해지는 형태의 문제가 될 거니까 곱셈공식 변형 문제겠네 라고 판단했는데 왜도 또 다른 변수의 합과 곱이 나왔어? 그럼 얘도 분명히 얘를 통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런 거듭제곱 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m이 또 xy에 관한 식, n이 또 xy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는데 m3승 플러스 n3승을 구하래. 그러면 내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m 플러스 n의 3승과의 관계를 통해서 m3승 플러스 3m제곱 n 플러스 3m n제곱 플러스 n3승이 돼서 얘만 제거시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3mn으로 묶어주면 mn 이렇게 되겠죠. 얘를 갖다가 적용해주면 3 곱하기 mn에 m 플러스 n이 되겠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내가 이제 뭐만 알는데 m 플러스 n 값과 mn 값만 아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럼 이제 m 플러스 n을 해보겠다고. 그럼 여기서 m 플러스 n을 해보면 저 값은 얼마가 됩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bx 플러스 ay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값을 아는 게 x, y, a, b에 관련된 녀석만 아니까 얘랑 묶어주고 얘랑 묶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럼 a로 묶어주면 x로 묶어주면요 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런 간단한 인수분해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선생님 인수분해인데 이거 인수분해 안 배우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땡깡내면 죽는다. 학 잘생겼어요. 자, 얘는 y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가 될 거고 a 플러스 b로 갖다 묶어주시면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y가 되겠네요. 아, m 플러스 n은 얘네 둘의 곱으로 주어졌네요. 그럼 얘를 갖다 뭐 해주시니까 곱하기를 해주시니까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합니까? mn 구하시면 여기다 이제 mn이라는 녀석은 둘을 곱해준 거니까 ax 플러스 by 곱하기 bx 플러스 ay를 곱해주겠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개해 주셔야 되겠죠? 자, LI랑 곱하면 abx 제곱, 자, LI랑 곱하면 플러스 a제곱 xy, 자, LI랑 곱하면 플러스 b제곱 xy, LI랑 곱하면 플러스 뭡니까? aby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AB에 관련된 값이 나왔고 XY에 관련된 값이 나왔으니까 AB는 AB끼리, XY는 XY끼리 묶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랑 AB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얘랑 AB로. 그럼 AB로 묶어주시면 뭐가 될 거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Y 얘도 묶을 수 있으니까 XY로 묶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네요. 그때 AB 이 값이 얼마라고? 3. 얘 구해야 되는데 얘는 분명히 얘네 둘의 곱셈공식 변형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 제곱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어떻게 구한다 그랬습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xy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외워진다 그랬어. 마이너스 3의 제곱하면 9가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돼서 이 값은 얼마? 7이 될 거고요. 자, xy 값은 1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1이 될 거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얘와의 관계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아, 얘네들의 곱셈공식 변형으로.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얘를 제곱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일 때 마이너스 2ab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 이것은 얼마? 10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 된다고? 10. 그래서 21 더하기 10이 되니까 얼마? 31이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mn은 뭐가 된다고? 31. m 플러스 n은 얼마였다고요? 마이너스 12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거 다 지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곱셈공식의 변형을 애운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곱셈공식의 변형을 언제 써야 될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얘는 마이너스 12에 뭐가 될 거고 3승이 될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31 곱하기 마이너스 12 이런 건 함부로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을 한 번에 하면 복잡하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로 얘를 갖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12의 제곱 남으니까 그거는 144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하시면 얘 썼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31이 얼마야? 93이 되겠죠? 계산은 얼마입니까? 51. 그래서 마이너스 12 곱하기 51이 돼서 12가 될 거고 60이 돼서 마이너스 612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얘는 m3승 플러스 n3승을 구하려고 했을 때 주어진 값들은 a, b 값들, x, y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m은 ax 플러스 by 꼴로 되어 있고 n은 bx 플러스 ay 꼴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내가 n 플러스 n3승 플러스 n3승 보면 n 플러스 m의 3승에서 이렇게 곱셈공식의 변형으로서 이런 값들을 구해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m 값과 mn 값을 구해야 되겠는데 그 n 플러스 m 값과 그 mn 값을 얘네들의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머릿속에 공식만 암기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값이 얘네들의 값으로 주어지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지를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곱셈공식 변형 암기하지 마세요. 이 정도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문제를 풀 줄 안다 그러면 곱셈공식 변형까지 끝까지 해결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노트 풀면서 개념 복습해 주시고 여기는 공식을 암기하는 부분이 꽤 많죠. 특히 곱셈공식 10가지 충분히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주차 강의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수학에 썸난 섭녀가 생기는 그날까지 푸쌤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